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시법을 강의하는 홍승하이라 합니다. 자, 이제 어저께 마침 이제 그 35회 시험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일단 오늘은 이제 그 35회 문제 이제 총평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면요. 우리 그 공시법은 올해 이제 작년, 뭐랄까요. 작년 시험이랑 난이도는 유사하게 나왔고요. 조금 더 쉽게 정도 나온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시법은 특히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우리 킬러 문제라 부르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그런 문제가 이제 한 2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 그 기출 문제 변형시킨 문제 수준이었기 때문에 크게 막 수험생분들이 문제 풀면서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시법은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공부하실 때 기출 문제이죠.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 문제 나온 파트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올해 이제 24문제 중에서 난이도 상 문제가 6문제, 그 다음 이제 난이도 중이 12문제, 난이도 하가 6문제. 딱 이상적이죠. 6개, 12개, 6개, 이렇게. 맨날 하는 말 이제, 난이도 상 신경 쓰지 말고, 난이도 중하를 집중하시면 충분히 목표 점수가 나왔던 시험입니다. 됐고. 또 특징은 이제 옳은 거 고르는 게 12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단답식은 3개밖에 없었고, 대신에 이제 박스 문제가 7개. 자, 박스 문제 7개인데, 박스 문제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문제는요, 보기를 5개씩 안 줘요. 보통 3개 이렇게 줍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 푸실 때 박스 문제 나오면은 밑에 좀 더 신경 쓰시면 충분히 쉽게 좀 풀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고 이제 하나씩 이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흔히 맨날 외우고 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보세요. 토지 등이 딱 발생하면 이제 자 지적 소관처 등을 알려줘야죠. 우리가 그걸 등기 촉탁 그랬어요. 촉탁은 이제 이렇게 했죠. 토지 등 발생하면 촉탁한다. 뭐는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문제는 딱 보면 3초 컷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포인트.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딱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토지 등 발생하면 촉탁한다. 뭐는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맛배기 문제로 이제 첫 번째 준 문제였습니다. 됐고. 두 번째가 이제 지목의 구분 및 설정 방법. 올해 시험 특징은 지목 파트가 이제 2문제 나왔고, 첫 번째 요게 나왔어요. 지목의 이제 설정 방법. 첫 번째. 자,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 설정한다. 요거는 우리 흔히 말하던 일필일목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다른 말로 이제 단식 지목주의다 표현했고, 두 번째 이제 토지가 한 개 토지가 둘 이상 용도로 허용될 때 우리 일필일목이니까 토지가 2개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토지의 가장 주된 지목을 따라가야죠. 자, 뭐다? 주지목 주종의 원칙. 그래서 이제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 주지목 주종. 3번. 자, 토지가 일시적 임시 용도로 사용될 때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 자, 이제 토지가 내가 내 토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면 지목은 바꿀까 말까요? 계속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안 바꿔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러요. 영속성의 원칙. 또 이제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 이제 4번과 5번. 이 두 개는 지목 파트에서 이제 가장 기본 지목 나왔어요. 전이랑 답이랑. 그래서 이제 우리 전은 알고 있죠? 자, 전 그럼 뭘까요? 전은 우리 이제 밭전 그러죠? 밭이고. 답은 뭐다? 이제 논 이렇게 하겠죠. 이제. 그래서 일단 1, 2, 3은 3개 지목 설정 원칙들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되고. 그럼 3번은 이제 경계 파트예요. 지상 경계.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줄 하나 그어주세요.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요거 우리 법에 이렇게 있죠. 이제 지상 경계를 새롭게 정했을 때 만드는 장부가 뭐다? 그게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답은 1번이 틀렸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1번에서 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흔히 그렇게 했어요. 경계 복원 측량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요 관리랑 작성 관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 2번은 이제 기본 지문이에요. 그리고 3번 이제 구종으로 소유자가 다를 때, 소유자 서로 다른 경우, 여기는 이제 뭘 따라간다? 소유권 따라가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자, 또, 이제 경계점 좌표. 여기 이제 하나 줄 준 것이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상에 관한 거네요. 이 문제는요, 34회 때 시험이 나왔었어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작성 관리사항 물어보는 문제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계점 좌표도 등록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고. 또 특징은 이제 지금 제목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죠. 특이하게도요. 이걸 적어놨어요. 특이하게도 지목을. 여기서 이제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자 공부상 지목가 실제 토지용 지목을 적어놨다. 이게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명칭하시면 돼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최근에 자주 문제가 이제 나오던 부분입니다. 됐고. 4번. 자, 4번에서는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쭉 가서 이제 등록 전환이 와 있고요. 요거 왔어요 이제. 자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요거는 뭔가 하면 이제 지번부여 방법이에요. 우리 지번부여도 이제 외우고 있는 사항이죠. 자 지번부여 방법. 자 원칙은 인접지 본번의 부번. 인접지 본번의 부번. 예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최종 지번의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일 때, 이런 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여러 필지에 와 있고, 또 하나 이제 최종 지번 토지 인접, 또 하나 이제 멀리 떨어져. 요 세 개가 이제 예외 조항이에요. 예외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래서 요것도 난이도 이제 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 뭐 지번 파트도 이제 특징. 자, 현재 지번 파트가 이제 최근 10년간 문제가 안 났었어요. 안 나오다 이제 올해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제 또 쭉 이제 시험 나올 부분입니다. 이제 됐고. 자, 그다음 이제 5번. 자, 5번 요 문제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요 문제는 이제 뭐랄까요? 요거는 틀리다고 낸 문제예요. 올해 킬러 문제. 그래서 요런 문제는 다시는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 경계점 좌표 높부 그 시행에서 토지를 분할을 했어요. 그 문제가 토지 분할을 딱 했는데 토지 분할 전과 후에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자, 경계점 좌표 시행에서 면적을 토지를 분할했는데 분할 전과 후에 면적의 변화가 있어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만 놓으세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자, 첫 번째가 이제, 자,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 합계가, 이제, 자, 분할 전 면적보다 이제 많은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로 속에, 자, 다음 숫자가, 여기가 이제 작은 것부터, 다음 숫자가. 그래서 뭔가 하면, 자, 구하려는 숫자, 그 다음 숫자를 기준으로 해라. 그 말입니다.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자, 분할 전 면적보다, 이게 많은 경우고, 이제, 이거는 분할 전보다 이제 적은 경우에는 똑같죠. 구하려는 숫자, 그 다음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인데, 요 문제는 뭐랄까요. 다시 시험에 내거나 그럴 파트는 못 돼요. 요거는 이제 한번, 요게 시험에 나왔나 보시고, 5번 문제는 지우세요.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 공시법은 매년 시험에 이제 뭐랄까요. 킬러 문제라 그래가지고 많으면 2문제, 적게 1문제 정도 나와요. 여기가 이제 올해 시험에서 이제 그렇게 의도로 낸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이제 그래서 자, 일단 시험에 나갔나 보다 보시고 요건 이제 정답은 2번인데 다시 공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자, 5번은 지우시고 그다음 6번. 6번은 합병 파트예요. 이것도 이제 난이도 최하죠. 우리 외우고 있어요. 합병 요건. 소목동 연등축. 지금 모르시겠죠?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병할 때는 지목이 같아야 되겠죠. 소유자별 공유 지분 같아야 되고, 지번 부여 지역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쭉 가서 이제 자, 토지 소유자에 대한 그 등기 연월이 같아야 한다? 이런 조건은 없어요. 이제 소유자가 같으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고요. 축척도 같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외웠어요. 1필지 성립요건. 이제 소목동 연등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법정동 같아야 되고, 그 법정동이 그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자, 토지가 이제 연접해야 되고, 등기 여부가 동일하고 축척이 동일하다. 묶어서 이렇게 했어요. 소목동 연등축.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1필지 성립 요건이 되겠습니다. 됐고. 그래서 이제 요 6번 문제도 뭐 기본 문제 스타일로 뽑아놨습니다. 됐고.
그럼 7번. 요 7번에서 이제 문제를 줄준 것이면 지적소관청이 자,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요건 흔히 말하는 이제 지적소관청의 직권 정정 사유예요. 이제 직권 정정 사유인데. 자, 직권 정정 사유다 이 말은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바꿔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가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스스로 바꿔주겠다. 여기는 뭔가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근거 서류가 있는 경우예요. 근거 서류를 찾아보는 거지 9가지를 외울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법에서 요 직권 서류 사유가 이제 9가지가 이제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자, 확인할게요. 1번의 연속 지적도 얘는 자, 나중에 측량할 때 활용할 수가 없는 서류예요. 활용 못하니까 얘는 초고를 굳이 재산한테 한다고 이제 믿을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2번 지적 홍보를 작성. 우리가 이제 보세요. 지적 홍보를 작성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할까요, 말까요? 측량을 해야죠. 측량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지적 측량 성과가 나와요. 성과, 그게 이제 믿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토지 이동 정리 협의서. 이것도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확인하고 만든 서류예요. 됐고. 그 다음 이제 4번에서는 요 말이 중요해요.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유치만 잘못된 경우. 면적이 안 바뀌어요. 자, 바꿔줄까 말까요? 바꿔주겠죠. 왜?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번에서는 의여서 사본. 자, 이제 5번이 뭔가 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적 측량 족보 심사했을 때 의견서가 나와요. 의견서 요거는 이제 의견서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는 소리죠. 요 따라서 이제 직권 정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특징은 뭔가 하면 자, 2, 3, 4, 5 요 네 개는 이제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서 기본 문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소관청의 이제 직권 정정 사유. 법률이 9가지인데 자, 9가지인데 9개 외우지 마시고 자, 문장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다. 그 서류를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8번도 이제 지목에 관한 문제고요. 이것도 이제 잡종지를 물어봤어요. 잡종지. 자, 이제 현재 지목은 28가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합니다. 1호부터 27호까지는 여기 해당해야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소유자 지목을 한 개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면 지목이 뭐다? 이제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잡종지에 해당하는 거에서 이제 틀린 것인데 첫 번째 공항시설, 항만시설 요것도 잡종지.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이런 것들 또 송유시설 이것도 잡종지.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난지도 요런데 이거 잡종지입니다. 자, 4번 자, 모래, 바람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사제, 방파제, 아산만 방조제, 삽교천 방조제 이런 거 뭘까요? 이거는 제방 그래야죠. 제방.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방.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이제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이제 뭐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전형적인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 특징은 이제 지목 파트가 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뭐랄까요? 난이도는 뭐 좀 하에 가까운 또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9번. 이제 9번도 이제 요 9번은 이제 3장 관련해서 이제 도면의 축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디마도의 축척.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적도 축척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500분의 1, 600분의 1. 자, 1000, 1200, 2400, 3000, 6000. 7가지. 임야도 축척은 딱 2가지.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이제. 그래서 축척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자, 지적도 임야도에 된 축척. 공통된 것은 2가지예요. 3000분의 1, 6000분의 1 됐고. 그럼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적도 축척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좀 특이하죠. 숫자가 5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은 딱 떨어진 숫자죠. 나머지가 600, 1200, 2400 이렇게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옛날의 거리를 몇 척 그랬죠. 척간법. 이제 그때 만든 도면을 아직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도면 축척 요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뭐랄까요? 한 3번 정도 나온 부분입니다. 됐고. 자, 그다음 이제 10번. 요 10번은 이제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 물어보는 거. 우리 시험에서 가장 이제 그 기본되는 스타일이에요. 확인할게요. 첫 번째, 토지대장. 자, 지목, 면적 들어가야죠. 자, 왠가하면 토지대장은 토지 표시 4가지 적어줘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 표시에서 앞에 나온 4가지. 경계는 X. 경계는 어디로 갈까요? 경계는 도면에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이제 첫 번째, 지번인데, 우리 수업할 때 문장을 제가 맨날 2개 외우라 그래요. 자, 딱 2개인데,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역 공부의 공통사항이에요. 소재와 지번. 됐고. 그럼 두 번째 이제, 토지 고유번호 저거는 도면에만 안 들어가요. 도면에만. 그러면 저기, 경계점 좌표구는 등록을 해야 되겠죠. 됐고. 그 다음 이제 지적도면의 번호. 자, 이유는 현재 경계점 좌표구 요거는 필지마다 정보가 따로 있어요. 필지마다 따로따로. 그럼 요 토지가 몇 번 도면에 있더라. 도면에 관한 거 적어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공유지 연명부. 자, 자르세요. 정신명칭이 공유지 연명부예요. 한 개 토지를 A, B, C, D가 공동 소유한다. 그게 공유지잖아요. 그래서 공유지는 장부를 한 개 더 만들어야죠. 이제 그게 이제 공유지 연명부. 자, 지번은 공통상이었어요. 아까 나왔고, 지목은 별도로 적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소유권 지분, 공유지니까 가장 궁금한 게 지분이죠.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자, 대지권 등록부. 자, 대지권 왔어요. 그럼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아파트.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자, 301호 건물만 사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도 같이 사는 거예요? 지분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지권 나오면 떠올라야 돼. 아파트, 이렇게 있고. 아파트인데, 자, 여기 이제 좌표가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X. 그럼 이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지적도 도면이에요. 도면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 요것도 이제 우리 매번 이제 공부하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이제 도화선과 수치. 자, 도각선 들어오고요. 요 도화선이 뭔가 하면 도면의 테두리선, 요걸 우리 이제 도각선 그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부호 및 부호도, 요건 어디로 갈까요?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X.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문제도 기본 문제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1년 내내 이제 공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자, 10번도 이제 기본 문제 스타일이고, 11번. 11번도 제목에 줄 좀 거주세요. 지적 공부의 복구. 복구인데 복구 자료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수업하기를, 자, 복구 자료는 제가 외우지 마세요 그랬어요. 외우지 마시고 대신에 복구 자료는 특징이 있어요. 복구 자료는 되게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토지 표시가 나온 공문서는 믿을 수 있어요. 토지 표시가 나온 공문서만. 그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 측량 결과도. 법률에는 이제 측량 결과도가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법원의 판결서. 자, 법원 판결서 당연히 믿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이제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믿을 수 있죠. 1번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소관청이 작성하고 발행했죠.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자, 복구 파트는 복구 자료가 되게 중요해요. 자료가 중요한데 이제 이 복구 자료는 앞으로 이제 외우지 마시고 묶어놓고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토지 표시가 나온 공문서는 된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복구. 자, 그 다음 이제, 자, 12번. 요 12번 요 문제가 이제 요것도 이제 올해 틀리고 낸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강조한 부분이에요. 왠가 하면 이 축적병 여기는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주로 날짜를 물어봐요. 날짜를 물어보고 문제가 어려워질 때는 예외 조항을 물어봅니다.
이 문제 특징이 이제 예외 조항을 같이 집어넣은 문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주로 이제 연습을 좀 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자, 축척 변경 돼 있고 이제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자, 1번 쭉 가서 이제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를 축척을 변경할 때, 자, 이제 무슨 특징이에요? 시행 지역 안에 있는 토지예요. 근데 일정 토지만 사업이 제외됐어요. 그럼 굳이 요것만 옛날 축적으로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따라서 이제 옮겨 그려주는데, 그럼 별도로 축변위의 의결과 시와 승인은 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제외된 토지에 축적 변경할 때는 별도로 의결과 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죠.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요 2번 지문은 쭉 읽어보시고 여기는 축척 변경 시행 공고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축척 변경 시행 공고 기한은 이제 20일 와야죠. 20일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3번은 이제 자, 이제 청산을 해야 합니다. 자, 뭔가 하면 이제 축적 변경할 때는 측량 전과 후에 면적의 증감이 있어요. 청산하는데 이제 자, 다만 소유자 3분 이상의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서면 제출했을 때 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무청산 특약 그래요. 무청산 특약. 자, 무청산 특약은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고 소유자 전원이 협의했을 때 전원이 나와야죠. 이제 여기도 X.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이제 자, 청산금 통지가 왔는데 청산금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여기 이제 자,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쭉 가서 이제 이의청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제 자, 납부는 이제 3개월이 아니고 여기가 6개월 와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1월 6월 이렇게 왔어요. 이제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정답은 5번이고 자, 청산금 납부지 완료되면 이제 사업이 끝났어요. 사업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와야 돼요? 확정 공고 와야 되겠죠. 확정 공고 오고 여기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토지동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축적평에서는 이제 청산금 납부지 완료됐을 때 확정 공고 오고 확정 공고 시기가 이제 토지동 시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래서 이 문제 특징은 원래 이제 매년 날짜를 물어보다가 올해 국외 시험 나왔어요. 이제 예외 조항을 묶어서 비교적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적허 파트는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그 면적 관련해서 하나 나온 거. 요 문제 정도가 이제 좀 가장 좀 어렸던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제 되고. 그럼 이제 등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기법 13번. 이것도 이제 요것도 올해 이제 틀리라고 낸 문제 한 문제예요. 등기 파트에서 이제.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자, 등기원의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를 기록할 수 없는. 자, 요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임의적 기록상이 아닌 것은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임의적 사항이라고 뭔가 하면요. 원래 다른 법에서 임의적 그러면 쓰든 말든 맘대로죠. 등기는 좀 달라요. 등기 좀 다른 게. 자, 등기부에다가 아무거나 막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의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자, 지상권 등기할 때는요. 원래 필요적은 그거죠. 이제 목적과 범위라 불러요. 존속기한은 이제 임의적 사항입니다. 이제 협의하면 등기하여야 한다. 이 되겠죠. 이제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지역권에서 지료.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지역권에서 또 지료는 보통 등기할 사항이 아예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이제 전세권 등기에서 위약금 약정만 하면 등기해야 됩니다. 되고 또 이제 임차권에서 이제 임차권에서 필요적 사항은 자, 목적과 여기 이제 차임과 범위예요. 그리고 이제 요 이제 차임 지급 시기 요것도 이제 약정을 하면 이제 등기할 수가 있죠. 이제 되고 또 이제 저당권에서 이제 뭐 이자에 관한 사항들, 이자 지급 장소 이것도 이제 약정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올해 등기법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임의적 사항이고 별도로 앞으로 임의적 사항을 외우지 마시고 필요 사항을 정확히 외워놓으시면 임의적 사항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등기법에서 난이도 최상 문제였습니다. 됐고 짧지만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4번 이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해야 하는 등기. 원래 등기는 공동 신청이죠. 그래서 이제 신청 형태를 좀 잘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단독 신청 그래요. 보존 등기에 말소 등기도 이것도 이제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두 번째 이제 법인의 합병.
합병을 해놔가지고 이제, 자, 이제 보세요. A법인, B법인 두 개를 한 개로 묶었어요. 합병했어요. 합병을 시키면은 법인이 몇 개예요? 존속할 한 개밖에 없겠죠. 이것도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단독 신청이 되는 거죠. 단독 신청. 그 다음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자, 줄 그어주시고. 자, 등기명의인 표시. 자, 이제 뭔가 하면 갑 앞으로 등기했죠? 응? 갑 앞으로 등기했어요. 그럼 갑에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묶어서 등기명의인 표시라 불러요. 그리고 또 경정이란 말은 처음부터 잘못 적었죠. 그럼 소유자가 이제 내 이름이 틀렸네? 바꿔줘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표시 등기니까 단독 신청이죠. 그 다음 이제 4번. 자, 토지를 수용한 사업 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신청한다. 앞으로 수용은 자르세요. 감공서가 수용할 때는 촉탁 등기하는 거예요. 감공서가 수용할 때는 촉탁 등기고 일반 기업은 단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4개는 다 단독 신청이고. 자, 그 다음. 자, 변제로 인한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어요. 요때 이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요건 당연히 자, 권리를 지우자 이 얘기예요. 요 권리 등기니까 공동 단독. 당연히 공동 신청 그래야죠. 그래서 5번 자, 정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단독 신청 파트는 이제 문제인데요. 이렇게 이제 좀 흐름을 좀 잡으셔야 돼. 어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단독 신청 그러면 크게 3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권리의 변화가 없는 표시에 등기할 때 표시 등기. 두 번째가 이제 그 뭐랄까요? 뭐 등기에 이제 진정성이 보장될 때 뭐 이렇게. 요게 뭐 판결이나 이제 수용 파트 이렇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할 때 뭐 보존 등기나 뭐 상속 등기할 때 이렇게. 유형별로 쭉 묶어 놓으면 훨씬 더 이제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되고. 그 다음 이제 15번. 자, 여기 제목에 줄여주시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정보란 말은 서류 그 말이에요. 이제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파트. 자,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인데 대신에 정답은 쉽게 줬어요. 자, 첫 번째. 자, 1번에서 여기가 이제 자, 판결이에요, 판결. 그러면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한다. 이거 우리 알고 있는 지문이에요. 수업시간에 3개로 이어서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나오면 등기필 정보는 원칙은 첨부한다, 안 한다? 원칙은 안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 안 한다? 권리자가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안 줘요. 첨부 안 해요. 세 번째,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왜? 있으니까 가지고 와라 그 말이죠. 그 문장이에요. 그 문장에 제가 3개를 따로 외우라 썼어요. 이제 여기 이제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가 돼야죠. 이제 그래서 답은 1번. 여기 이제 정답은 쉬웠고 밑에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밑에 이제 대리인 신청할 때는 대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합니다. 됐고 그다음 이제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갈 때 이제 여기 주소 증명 정보예요. 의무자 것도 가져와라. 의무자 거. 그 다음 이제 3번에서 이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당연히 첨부를 해야 되겠죠. 이제 되고 또 이제 첨부 선부 서류가 이제 외국어로 돼 있을 때 이제 번역문도 첨부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 집에서 뭐 정답만 되는 그런 질문 아니고 그냥 겁주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파트에서는 대신에 이제 앞으로 자 1, 2, 3 요 세 문장은 충분히 앞에 시험에도 또 다시 언급될 지문들이에요. 이제 결론 알고 계셔야 돼. 결론을 됐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교적 이제 어려운 문제에 포함된 문제입니다. 됐고 그럼 16번에 이제 자 각하 사유 이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각하사유 29조 2호 위반 2호 위반은 그렇게 했죠.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대표적인 문제고 이 문제도 이제 전형적인 우리 문제 스타일이에요. 시험에. 그래서 보시고 1번에서는 자 대지권 등기한 후에 분리처분 금지. 자 뭔가 하면 이제 아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301호를 샀어요. 아파트 301호 사면 301호만 사는 거예요. 아파트 지분도 같이 사는 거예요.
지분도 같이 사야 돼요. 그럼 이제 아파트는 특징이 301호 건물과 토지 지분을 묶었다. 이게 대지권 등기예요. 그럼 대지권 등기한 후에 이 두 개를 분리 처분하면 아파트 부지가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됐지. 이게 이제 그래서 29조 2호 위반. 2호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전세권. 민법이 금지하죠? 29 2호 위반이고, 자, 상속 등기에서 자, 상속인 중 하나가 자기 지분만에 대한 상속을 신청한다. 상속 등기를 내 거만 따라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2호 위반.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건물이 멸실했어요. 멸실 등기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소유권 외 권리 등기 뭐 그렇게 되겠죠.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있더라. 건물이 이제 불타고 없어졌어요. 멸실 등기 해야죠. 자, 그런데 그 부동산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건물이 없으니까 멸실 등기 해야 돼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대신에 이제 저 사람들한테 통지는 해줘요. 멸실 등기 하겠다고. 통지해 주는 거지 멸실 등기를 못 한다는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적법한 신청입니다. 적법. 그래서 29조 2호 위반은 세 가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흔히 예상을 했던 문제 중 하나예요. 29조 2호 위반 물어보는 거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제가 난이도를 이제 중으로 딱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신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자, 17번 진정명의 회복. 이것도 이제 최근에 즐겨 뜨는 문제예요. 자,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자, 등기원인이 무효예요. 우리가 이제 등기원인이 무효면 원칙은 말소 등기를 해야죠. 자, 그런데 말소 등기를 안 하고 소유권을 그냥 이전시킬 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등기원인이 뭐다? 그 이제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자, 옳은 것 나왔고요. 자, 진정명 회복 등기할 때 등기원인은 진정명 회복이에요. 그럼 이제 원인 일자는 있다 없다? 원일자가 없어요. 어차피 새로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는다. 기억번 맞는 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 들어간 거 이제 1번, 3번, 5번 중에 되겠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자, 진정명 회복 등기할 때 토지 걸어가서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 안 해요. 그래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진정명의 회복 등기할 때는 토지 거래가서 농취증, 검인계약서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새로운 계약이 아니니까 첨부할 이유는 없다. 이것도 이제 유명한 지문입니다. 그럼 또 이제 자, 이제 3번은 잘 보셔야 돼요. 자, 진정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인의 청구 소송에서 이제 보세요. 소송 1인 영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어요. 소유권 등기 해달라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승소했다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밑에서 자, 판결서에 쓰인 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소유권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판결 나왔어요. 이전 등기 하라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전 등기를 해야지. 말소 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뭔가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서 쓰인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하라 판결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가 되는 거지. 이유는 뭔가 우리가 처음에 요거는 지금 명칭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죠. 이게 실질은 말소 등기예요. 똑같은 기능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명칭이 틀리니까 판결에 따라서 똑같이 판결서 나온 대로 등기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정답은 이제 기역 디귿 되겠네. 이렇게 이제 이것도. 그래서 이 문제도 뭐랄까요, 막 난이도가 뭐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많이 보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진정의 회복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18번 이제 부동산 등기 종합 문제. 이제 5장 파트를 쭉 묶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옳은 것은 돼 있고. 자, 1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은 상속을 지지 않으며 유증자도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신청한다죠. 자, 뭔가 이제 유증은요.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줄게 라고 계약을 딱 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보세요. 그 재산은 유증자로부터 수증자로 직접 넘어가야 돼요. 상속등기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직접 넘어가는 거고 상속 어디 갔어요? 이제 거치지 않으면 보다면 이제 직접 신청할 수 없다. 이제 직접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류분 침해해도 요 유증은 이제 유효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유류분 침해하는 거랑 유증은 별개 사항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수리할 수 없다. X. 자, 그 다음 이제 쭉. 자,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상속재산을 이제 분할하자. 라고 이제 판결 딱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상속재산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거치지 않고 바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 받았으니까. 판결에서 바로 이제 등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상속등기 격려 전. 이제, 자, 협의에 따라서 상속 신청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러면 상속등기 안 하고 있다가 바로 넘어와야 되겠죠. 이제 원인일자는 이제 협의 분할일이 아니고 언제? 이제 피상속인 사망한 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상속 개시일 그랬죠. 이제 상속 개시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권리의 변경 등기. 이거 우리 맨날 외우는 거죠. 권리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권리 변경은 이해관계인이 처음부터 없을 때 또는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기등기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자, 승낙이 이제 없으면 부기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권리의 변경은 주등기, 부기등기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처음부터 없을 때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기등기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한다.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요 파트도 이제 정답이 워낙 눈에 띄는 지문이었어요. 앞에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난이도가 이제 그 상에 속하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환매 등기. 자, 환매. 환매라는 말은 환매. 다시금 사온다 그 말이죠. 환매예요. 이제 첫 번째 환매 특약과 소유권은 동시 신청한다. 맞죠? 동시 신청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환매 등기 경우에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라는 환매 등기.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매 등기는 뭔가 하면 이렇게 써요. 이제 갑이랑 을이랑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넘기면 소유권 이전 물건을 다시 사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매매에다가 특약을 달았어요. 일정한 기간 내 다시 사올 수 있다. 다시 사온다가 뭐예요? 이게 환매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여기서 자, 매매로 인한 자, 소유권 이전과 환매 두 개는 반드시 어떻게 신청한다? 동시 신청한다. 이렇게 하죠. 이제 됐고 신청서는 따로따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언제나 환매권자는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그래서 여기 자 제3자를 자 환매권자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동형 문제 있던 문제죠. 우리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자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한한다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고 이것도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제가 강조하는 지문이에요. 정답으로 뜨는 지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4번 지문 자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자 이제 문제는 그럼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한다. 물건을 팔았죠. 근데 이제 뭔가 갑이요 다 사온 게 아니고 소유권 지분만 절반만 사오겠대.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약정은 이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청할 수가 없고. 그 다음 이제 환매 기간. 요거는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환매에서 우리가 이제 환매 등기의 필요적 사항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두 가지. 환매 기간은 임의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번 이것도 이제 환매 파트도 잘 안 나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이제 2번 지문이 이제 눈에 띄는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임차권 보겠습니다. 임차권 옳은 것은 자 1번은 이제 자 임차권 등기 후 자 여기서 이제 임차물 전대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임차권 이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전대도 되고 이전도 되고 이제 대신에 이제 임차권을 전대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부기 등기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쭉 가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한 후에 임차권은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우리 시험 이제 빈출 지문입니다. 이제 되고 X. 그다음 이제 미등기 주택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했을 때 요 그거네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우리 수업에 그림 많이 그렸죠? 이것도 또 올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이제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임차권 파트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용인권 파트에서는 임차권 파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단독 문제가 이제 떴습니다. 되고 21번에 이제 부동산의 공동저당.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만약에 공동저당의 시험이 나오면은 문제는 절대로 풀지 말라고 했었어요. 이거 되게 어려워, 이 파트가요. 근데 올해 이제 저당의 파트가 시험에 나왔는데 뭐랄까요, 난이도를 막 높이진 않았어요. 기본적인 스타일로 이제 문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공동저당 옳은 것은, 자 1번, 자 공동저당 설정리를 신청하는 경우, 자 그 다음, 자 공동저당이니까 이제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권리 표시를 당연히 적어줘야 되겠죠. 어떤 부동산이다, 뭐 A, B, C, D가 있으면 뭐 어느 토지, 건물 적어줘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자 등기한 이제 공동저당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 쭉 가서 이제 해당 끝에 이제 요게 이제 공동담보다. 뭔가 하면 이제 보세요. 아까 이제 자 A, B, C 토지를 쫙 넣었어요. 그럼 요게 서로 공동담보라고 끝에다가 적어줘야 돼, 말아야 돼? 뭐 적어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담보임을 이제 표시해줘라, 그 뜻입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디귿번 우리가 아는 지문이에요. 여기 이제 뭔가 하면, 공동담보 목록. 작성은 누가 한다? 등기관이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여기는 공동담보가 몇 개 이상. 그렇지. 5개 이상인 때죠. 3개가 아니고. 그렇지. 이거 우리 알고 있는 지문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일단 문제 푸실 때 제주거 디귿은 싹 지우고,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좀 공동적 파트지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기본 문제 스타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고. 그 다음 이제 자 22번. 자, 요 문제 스타일은 뭔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중간 초본 등기 어떻게 한다? 직권말소.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 이제 우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양립 불가능한 중간 처분은 직권말소 시키고, 양립이 가능하면 존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셔야 돼.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양립 불가능한 중간 처분은 직권말소하고, 양립이 가능하면 존속한다. 그걸 이제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저당권에 관한,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가압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전세권에 본등기 했어요.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자 그럼 전세권하고 요 가압류는 이제 양립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가압류권자가 전세권자 목적을 점유할 권리 침해해요? 뭐 그런 거 안 해요. 여기가 양립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임차권에 관한 가등기 했다가,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를 했다가 임차권에 본등기 했어요. 그럼 이제 봐보세요. 저당권자가 임차권자 점유할 권리 침해해요? 뭐 그런 거 안 해요. 그것도 양립 가능해요. 우리 이렇게 외웠어요. 이제 용의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뭐만? 그렇지. 용의권만 직권말소한다. 용의권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존속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저당권인 파트인데, 자, 저당권에 관한 가등기 했다가 소유권 넘어갔어요. 자, 본등기 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보세요. 저당권자 이 사람 소유권이라고 상관이 있나요? 얘는 돈 안 주면 계속 남아있는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저당권은 직권말소가 없다, 이렇게 외웠어요. 저당권은 직권말소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했다가 저당권 등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본등기 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됐죠. 그럼 이제 문제는 저당권자 얘는 소유자의 교환 가치를, 부동산의 권리를 침해해요, 안 해요? 침해하고 있죠.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중간 처분은 모두 직권말소한다, 원칙은. 그래서 4번이 이제 그 직권말소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가등기했고 가압류가 들어왔고 본등기 했어요. 아까 왜 했죠? 용의권은 뭐만? 용의권은 용의권만 직권말소. 이것도 존속이 되겠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딱 이렇게 5줄로 외웠어요.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함 원칙은 뭐다? 모두 직권말소. 모두. 자, 그런데 가등기 전에 경유된 전세권이나 가압류에 기한 경매,
두 번째, 해당 가등기를 목적한 등기는 제외한다. 원칙은 모두 직권말소인데 두 개가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의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뭐만? 용의권만 직권말소. 저당권은 직권말소가 없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게 요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문제를 이해만 하시면 충분히 이제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23번. 요건 이제 촉탁등기 파트였어요. 촉탁에서 이제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이제. 그래서 이 파트 특징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그 기존 시험 문제에서 조금 언급이 되던 파트에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볼게요. 감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에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할 때 이제 상속재산에 지금 세금이 안 낸 모양이에요. 그때는 이제 상속인에 가름하여 그럼 쭉 가서 이제 자, 권리전 등기를 자, 볼게요. 함께 촉탁할 수가 이게 이제 있다 되는 겁니다. 왠가 하면 이유 알려드릴게요. 지금 상속인을 좀 일단은 바꿀 수 있다 그 의도로 바꾸면 내 문제입니다. 이제 뭔가 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체납 처분에 인한 압류 등기를 할 때는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상속인 권리전 등기를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전 등기 해놓고 압류할 필요가 있겠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요 1번이 되게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1번 이제 답이고 밑에 확인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이제 법원의 촉탁으로 시행될 등기를 신청했다. 요거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요게 이제 각하사유 29조 2호 위반입니다. 이제 2호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각하처분. 자, 촉탁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했을 때 그 뜻이고. 그럼 또 3번에서는 법원에서 이제 수탁자를 잘라라. 재판을 딱 했어요. 이때 이제 그럼 법원에서 이제 등기로 뭐 해줘야 돼요? 이제 촉탁을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등기소에 뭐 한다? 촉탁. 이거 우리 되게 제가 올해 강조한 지문이었어요. 신탁 파트에서 주체가 법원일 때는 어떻게 하고? 촉탁 등기고. 이제 등기 관인 경우에는 직권 등기다. 우리 그 외웠던 그 문장이에요. 이제 신탁에서 이제 신탁 변경에 관한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촉탁 등기할 때 촉탁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되고. 그럼 이제 촉탁도 이제 신청주의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외웠어요. 이제 신청주의는 두 가지. 뭐가 있다. 당사자 신청과 감공서 촉탁이 있더라. 촉탁도 신청에 등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특징은 뭔가면요. 밑에서 2, 3, 4, 5를 알아서 문제를 1번을 푸는 거였어요. 1번을 알아라가 아니고 문제 출제 포인트가 그거예요. 의도가. 그래서 밑에 이제 2, 3, 4, 5가 맞으니까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네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 속해요. 이렇게 이제. 등기법에서 이제 올해 이제 좀 어렸던 문제였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머지 4개 문장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그래서 우리 수업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유추해가지고 이제 4개가 맞으니까 답은 1번.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문제도 이제 그래서 1번을 외우지 마시고 나머지 이제 2, 3, 4, 5를 정확히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24번에 이제 가등기. 올해 가등기가 이제 2개 나왔죠.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가등기. 이제 옳은 것은 돼 있고. 자,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을 때. 이걸 이제 외우는 지문이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자,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라고.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시 발생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순위만 소급하는 거예요. 다시.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자, 이제 본등기 순위 어떻게 하고? 가등기 순위라고.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 발생한다. 우리는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하니까. 이제 소급한다 X 됐고. 그럼 2번이 이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맞춰진 부동산에 딱 자르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요 갑에 이제 소유가 이제 가처분이 들어오면 돼요. 가처분이. 근데 그 후에 이제 을이 이제 본등기하면 을은 소유자가 되겠죠. 그 을은 이제 여기서 요 병한테 이제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2번에서 이제 정답입니다. 됐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고요. 근데 요 문장이 조금 기분 나쁜 게 뭔가 하면 요 가처분인데 지금 갑의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이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빠지고 없어요. 뭔가 하면 뭐 다른 권리에 대한 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정답은 2번이 맞는데 이의제기를 또 어떻게 좀 해볼까 이제 만들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건 제가 이제 이번 주 내로 이제 한 내일 모레까지 한번 그 근거를 만들어서 한번 이제 이의제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그럼 3번 이제 자 가등기인데 우리 그렇게 했어요. 자 가등기는 이제 시기부나 정지조건부일 때 조건이 뒤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시기부나 정지조건부. 그리고 이제 여기 정지조건이니까 이제 가등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4번은 이제 가등기 이전 등기예요. 자, 가등기 이전, 주등기, 부기등기. 자, 우리가 외우기를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소유권 이외걸 이전은 부기등기. 그럼 가등기 이전도 부기등기죠. 왜? 이 가등기가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가등기 이전도 부기등기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또 하나 이제 자, 가등기. 가등기 아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뭔가 하면 아직 가등기 남기 효력이 없어요.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겠죠.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X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파트는 보시고 이제 정답은 2번이 맞고 대신 2번을 조금 이제 어떤 이의제기를 한번 해볼까 지금 이제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이제 35회 시험 보셔 고생은 많으셨고요. 그래서 올해 공시법 파트는 막 크게 뭐랄까요 예전에 비해서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무난한 수준 시험이 나왔고 대신 이제 킬러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있었다는 거 그 정도였고요. 그래서 대신에 일단 이제 이의제기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뭐랄까요 뭐 틀린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계속 이제 훑어보고 있는 중인데 대신에 이제 요 24번 2번 질문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제 뭐 이의제기 받아줄 거다 그건 아니고 어떤 이의제기 걸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학원 홈페이지나 여기 근거 자료를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험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푹 쉬시고 이제 새로운 계획을 이제 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